자,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그냥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보물찾기를 하거나 퀴즈쇼에서 우승하는 걸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들을 변화시켜야 하죠. 과도하고 관대히 돈을 쓴다. 비싼 물건일 수도 있고 사치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물건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구매가 버는 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청구서를 백팩에 넣어보죠.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개를 더 추가하면 가방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죠. 어제 저녁에는 외식을 하셨군요. 3일 전 밤에도 배달 음식을 시키셨잖아요. 이제 압박이 느껴지시나요? 방금 갖고 싶었던 새 기타를 사셨군요. 괜찮아요. 열심히 돈을 모았고 여전히 배낭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옷, 만화책 몇 권, 그리고 미용실까지 지출이 몇 가지 더 있네요. 이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원하는 건 다 샀지만 지금 꼼짝도 할 수가 없네요. 물론 음식, 새 옷,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돈을 써야 하지만 먼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간단한 팁 중 하나는 표나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매주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나열해보는 거예요. 재무 목표치를 따라잡기 위해 필수품에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저축하세요. 그러면 쓸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언제 살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새 운동화를 사기 전에 오래된 운동화를 한 달 더 신을 수 있는지, 아니면 머리를 자르기 전에 사람들이 앞머리 사이로 여러분의 눈을 볼 수 있는지요.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건 목록에서 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 절감에 너무 집중한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결국 건강에 나쁜 식습관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보통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결과예요. 우리 모두 때때로 스스로에게 대접을 해야 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개씩 달콤한 간식이나 디저트를 먹는 건 다이어트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때때로 발생하는 지출이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3일 동안 샐러드와 야채만 먹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거고 같이 사는 친구가 방금 구운 초콜릿 케이크를 한 입 먹고 싶습니다. 마침내 굴복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네요. 케이크 한 조각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지만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했으니 다른 케이크를 먹는 편이 나을 거예요. 어느새 케이크를 다 드셨네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복잡할수록 실수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낙담했을 때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한 조각의 케이크는 다이어트를 훨씬 쉽게 만들어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선물을 하고 친구와 영화를 보거나 눈여겨보고 있던 새 운동화를 사보세요. 하지만 예산은 꼭 지키시고요. 자신의 재무 상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옆집 이웃은 크고 화려한 집, 널찍한 수영장, 화면이 넓은 TV까지 가지고 있군요. 여러분은 아마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큰 집을 갖지 못한 걸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면에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은 더 작은 집과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상당히 만족하게 될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재정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집중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웃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만 걱정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세요. 아마 10년 안에 여러분은 옆집 이웃보다 훨씬 더 큰 집을 갖게 될 거예요. 그치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쟁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변화를 거부한다.
어느 정도의 급여로 안정된 직장에 정착하고 천천히 직급을 올리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편안한 루틴이 생기겠죠. 직장에 가고 상사에게 어필을 하고 월급을 받고 주말에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생활이요. 돌직구일 수도 있지만 이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은 같은 일상에 실증이 나고 자신의 욕구와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삶에는 9시 출근, 5시 퇴근 이상의 것이 있어요. 직장에 매우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진로를 찾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지만 동물을 아주 좋아한다면 수의사라는 일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새로운 학위를 따고 새로운 업계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오래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재정적인 상황이 변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확장될 겁니다. 좋아하는 직장에서 막 큰 승진을 했고 상당한 임금 인상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스스로 하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저녁으로 싼 파스타를 만들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고 수입에 맞게 생활을 조정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고 감당할 수 있는 소비가 자신의 삶을 더 간편하게 만든다면 직장 생활도 더 즐겁게 변할 거예요. 가격표에 초점을 맞춘다. 제시 제이도 노래했습니다. 모든 게 돈에 대한 게 아니야 라고요. 이번 영상은 돈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가격표에 관한 건 아니에요. 사려고 저축했던 기타 기억나시죠? 자, 이제 저축한 돈도 있고 악기 가게에서 기타를 살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기타의 가격표를 보고 주저하게 됩니다. 물론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싼 기타에 돈을 덜 쓰고 저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게에서 제일 싼 기타를 사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갔더니 기타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서 소리가 끔찍하게 들립니다. 이건 자신이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돈을 낭비하고 있는 예입니다. 어쩌면 어떤 물건이 순전히 비싸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물건을 구매할 때 그 가치는 얼마나 절약했는지 또는 얼마나 소비했는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지키는 걸 잊지 마세요. 원하는 기타를 위해 몇 개월을 저축해야 할 수도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면 사세요. 여러분이 음악가라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기타는 공연에서 연주를 하고 잠재적으로 그 돈을 다시 벌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이건 똑똑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똑똑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어디에 둘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은행에 저축하더라도 어떤 계좌가 이자를 높게 주는지 생각해보세요.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쓴다. 요즘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쓸 수 있는 옵션과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신용카드로 지금 구매하고 돈을 나중에 낸다면 눈여겨보던 비싼 물건을 집에 가지고 가지만 미래에 돈을 내게 되죠. 이런 값비싼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새로 기타를 사셨군요. 비싸긴 했지만 괜찮아요. 오늘 총액을 안 내도 되니까요. 앞으로 2주 동안 갚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고 더 비싼 물건을 살 수 있고 나중에 계좌에 신용 점수를 더 더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물건을 다 가지고 집에 왔지만 총 가격의 4분의 1밖에 안 썼네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2주마다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요. 친구와 급약속을 잡거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될 수도 있지만 향후 2달 동안의 재정 목표를 맞추느라 고군분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산을 확실하게 책정할 수 없는 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돈은 피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돈을 저축하고 스스로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건 어려운 게임이고 원하는 돈을 모을 때까지 해야 할 일, 하면 안 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예산을 세우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자신에게 선물을 하도록 하세요. 때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에 맞춰 살고 있거나 돈을 은행 계좌에 가만히 둘 수 없는 것 같다면 그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경험해 본 일이니까요. 원래 돈은 관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집세, 청구서, 음식, 취미를 감당하면서 삶에는 돈이 많이 들게 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팁과 함께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요.